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메이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설명드릴 박대현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 옛말에 잘 하던 집도 방석 깔아놓으면 잘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가 이 사업 설명을 꽤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 카메라 앞에 서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일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 근데 제가 잠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이 정보를 처음 들었을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한다는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꽤 잘, 오랫동안 해왔던 걸 생각해보면, 이 일도 조금씩 익숙해질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많은 분들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뭐 약간 설레는 마음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함께 공감하실 수 있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어딜 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이 주제를 빼놓고 얘기하기가 힘들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큰 문제거리죠. 다행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 적극적인 방역 조치랑 또 이 선진 시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나마 이제 좀 위기 국면을 벗어난 그런 상황이긴 한데, 글로벌로 보면 아직도 많은 국가들이 이걸로 지금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죠. 제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얼마나 됐나 이걸 좀 들여다 봤거든요. 한 2주 전 정도에 봤을 때 한 192만 명 정도 된다고 제가 봤는데, 오늘자로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보니까 340만 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2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거의 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질병이 가진 특성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큰 빠른 감염 속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많은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 빠른 감염력을 가진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도시를 봉쇄한다든지 국경을 폐쇄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 영향인지 어쨌든 뭐 일부 국가는 아직도 굉장히 심각한 국면에 있긴 하지만 조금씩 그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였지만 어쨌든 국경을 통제하다 보니까 이 국가 간 교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들이 2차적인 문제로 또 지금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보건 환경 이슈인데 왜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나? 그 이유는 바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국가별로 많이 분업화가 돼 있고요. 그래서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국지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런 산업 구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비단 이 바이러스 사태 이전을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이라든지 또는 한일 간 어떤 사회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것과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리스크에 노출되는 상황들을 이제 마주하게 됐고, 단적인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이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현대,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 물론 전 세계 많은 곳으로부터 이 부품들을 공급을 받지만, 이 거대한 자동차에 굉장히 많은 부품이 들어가잖아요. 그 수많은 부품들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중국에서 공장들이 폐쇄가 됨으로 인해서 부품 조달이 잘 안 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하네스라고 하는 자동차로 말하면 이 신경망 같은 부품인데, 그 부품 중에 일부가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다 문을 닫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각 기업들은 이게 싸다고 한 곳에다 공장을 몽땅 몰아서 지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공급망을 다변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과연 이런 기업이나 산업계에만 국한된 문제일까?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가장 먼저 일어났던 중국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요. 음, 중국에서 초기에 이 질병을 통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조치가 도시를 봉쇄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도시 간 이동을 아예 완전히 통제를 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질병을 통제하는 건 좋은데
나는 질병에 걸리지 않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나는 일터에 일하러 가야 되는데 공장이 강제로 폐쇄가 되니까 내가 일을 하러 가고 싶어도 일을 하러 갈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든 좀 단시간에 빨리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이게 뭐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다 보니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한 기업들이 이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많은 기업들이 줄도산을 하면서 개개인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1분기에만 해도 벌써 46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도산을 하게 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속해서 일하던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앞으로의 사회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재택근무라는 건데요. 사실 제가 낮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 중점으로 하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재택근무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거 참 좋은 거지 뭐. 근데 그 언제 그걸 하겠어. 너무 먼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런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실 반강제적으로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다 보니 우려 섞인 마음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걸 한번 시도를 해봤단 말이죠. 그랬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이 재택근무를 통해서 잘 돌아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물론 너무 장기화가 되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이슈를 대응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구나, 이런 인식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이 이슈 생기기 전에도 각 기업들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제 인력들을 재조정한다든지 구조조정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런 노력들의 이런 분위기가 뭐랄까요, 말하자면 불난집에 기름을 부은 것 같은 그런 촉매제가 됐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두 번째로 예로 들어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 최근에 아마 언론이나 뭐 신문, 방송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언택트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뭐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마케팅, 언택트 소비, 이런 것들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제 뭐 비대면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내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는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겁난다, 이런 사람들의 인식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결제, 뭐 이런 소비,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의 트렌드가 지금 옮겨가고 있고, 그런 분야의 사업이 미래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면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해요. 또 같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감기처럼 쉽게 툴툴 털고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렇지, 국가, 사회적인 어떤 보건안전망에 관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요한 거는 개인의 면역이야,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많이 자리를 잡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로,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상시 구조조정하는 것들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라든지 이런 트렌드가 언택트, 비대면 이런 쪽으로 많이 또 옮겨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개인들로 봐서는 개인의 건강, 위생, 면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큰 트렌드로 이번에 이제 많이 대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들은 이미 뭐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개개인들은 그럼 과연 이런 위험이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다, 이런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기업들이 항상 상시 구조조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속에 속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같은 개개인들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위한 뭔가 우리만의 사업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런 인식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널리 퍼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어렵다 보니 이 뭔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사업 모델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인식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의 건강, 미용,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사업 기회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세 가지 큰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개개인들이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이 아메이 사업이 바로 그런 큰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아주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업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아메이 사업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아메이 그거 나 아는데, 그거 뭐 옛날부터 있던 거고 한물 다 지나간 사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20년 전쯤에 삼성전자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날의 삼성전자를 예측하려고 한다면 그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메이 사업도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이 사업을 어떻게 인식을 하셨든지 간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진화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런지 앞서 말씀드린 트렌드에 맞춰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 아메이 사업은 일단 기본적으로요, 앞서 말씀드린 건강에 관한 아이템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또 미용에 관한 아이템을 주 사업 아이템으로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개인 위생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제품군들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비즈니스 기회들을 아주 잘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모바일을 통한 사업 기회들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온라인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체험들을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이런 사업 기회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개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아메이 회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그 회사를 어떤 분들이 창업을 했는가를 알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두 분이 이미 다 뭐 고인이 되셨지만 아메이 회사를 창업하신 두 분이고, 지금은 이제 이분들의 자제분들이 경영을 이어받아서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 중에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분은 이 스티브 벤 엔델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좀 굉장히 개인적으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각 나라마다 많은 기업들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들이 있잖아요. 미국에도 당연히 전체 미국의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고, 그게 바로 이제 상공회의소라는 기관인데요. 이 상공회의소는 여기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100년 역사 중에 한 사람이 두 번 역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분을 빼놓고는. 더더군다나 이분의 돌아가신 아버님도 그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부자지간에 그렇게 또 상공회의소 의장을 한 것도 이분들 가정이 처음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래? 미국이라는 큰 나라의 경제단체의 수장을 부자지간에 혹 또 혼자서 두 번이나 했다면 아메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미국 재계에서 뭐 신임을 받는 그런 회사인가 보구나, 우리가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요, 아메이라는 회사는 1959년도에 미국 미시간에 설립이 되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공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 공장에서요, 한 450여 종에 이르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로 100개가 넘는 지역 및 국가에 진출한 글로벌한 회사로 지금 성장을 해 있고요. 2만 명에 넘는 직원들이 10여 개의 계열사에서 이렇게 많은 연구 개발 활동을 하면서 특허를 내고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매년 1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여기서 아주 제가 오늘 말씀드릴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회사가 창업한 이래로 지금까지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의 형태로 보너스를 지급한 금액을 다 합쳤더니 63조 원이 훨씬 넘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1년에 수십조 원의 돈을 벌지만 그런 수많은 회사들 중에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으로 이렇게 수십조 원을 지급한 회사는 전 세계에서 아메이가 거의 유일하다는 게 아주 독특한 점이죠. 자, 특히나 이제 아메이는 한국에서만 작년 한 해 동안에 1조 132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는데요. 그 중에서 3908억 원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을 해줬다는 겁니다. 아니,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지금 소개해드린 이 다트라는 사이트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재무정보를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원하시면 어느 기업이든지 들어가서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금액이 이렇게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이 되었다는 내용들이 상세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아메이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캐시백을 하길래 그렇게 많은 돈을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을 해줬을까?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잘 아시겠지만 기존의 유통 방식을 생각해 보면 한 20%의 제조 원가를 드리고 있고 한 80%의 광고 유통비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요, 아주 질 좋은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가 비중을 일반적인 제품의 한 2배에 가까운 한 40%의 원가 비중을 들여서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 30% 정도는 회원이 되시면 할인을 해줍니다. 이렇게 할인을 해도 남아있는 이 30%라는 재원을 이용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에게 캐시백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30%의 보너스는 다시 21%와 9%의 보너스로 나눠져서 21%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에 근거해서 보너스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9%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가 라는 기준을 가지고 캐시백을 해주고 있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죠. 더더군다나 이 캐시백을 하는 원칙이 그때그때 아무렇게나 회사에서 막 바꿔가면서 주는 게 아니고 창업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게 딱 정해진 엄격한 규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든 제품에는 다 점수가 붙어 있는데요. 아주 독특한 점은 내가 소비를 해서 만들어진 점수. 이거는 우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정보를 전달해서 만들어진 내 촉의 점수를 다 같이 합산해서 캐시백을 해준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잠깐 모델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정보를 처음 들으시고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거죠. 그런데 써봤더니 너무 그 정보가 좋아서 한 2분 정도에게만 이 정보를 전달했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도 이 정보를 누군가로부터 들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이제 S라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각각 회원에 가입하셔서 물론 얼만큼 소비하시는지는 다 여러분의 자유지만 한번 모델을 위해서 한 각각 20만 점씩 소비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요. 전체 매출 규모는 이제 80만 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80만 점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아메이라는 회사는 나중에 가입하신 분들의 몫을 먼저 돌려드리고 소개한 분에게 캐시백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80만 점이라는 점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너스를 계산하면 48,000원이 되는데요. 자, 이 48,000원을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캐시백을 해드리려고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6% 구간이기 때문에 36,000원이고 그러면 아까 48,000원에서 36,000원 뺀 12,000원이 소개하신 분의 몫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몫은 이 A, B라는 분은 정보 전달하지 않고 각각 소비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각각 3% 6,000원씩 돌려드리고 나면 24,000원을 돌려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 점이 아주 흥미로운 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라는 분이 가장 먼저 회원이 되셨고 매출로보나 회원수도 제일 많은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보너스를 가졌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2번의 노력을 했지만 여러분에게 정보를 전달하신 분은 한 번의 노력만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지급하겠다. 굉장히 공정한 규칙 아닙니까? 이런 규칙을 통해서 이제 보너스가 배분이 되는데요. 아, 그래도 왠지 S라는 분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수입하고 뭔가 관련이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그 부분을 제하해 놓고 생각해 보시더라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보너스는 노력에 의한 것이지 뭐 먼저 가입했다거나 뭐 스폰서가 내 수입하고 뭐 어떤 관련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경험을 한번 첫 달에 해보시고 아,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내가 그냥 제품이 좋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써보니까 정말 좋은데? 그리고 썼더니 무려 6,000원이나 캐시백을 해주네? 이 정보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의 동생, 동료분들에게 한번 전달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약
6명에게 전달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경험을 이분들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전체 이제 7분이 소비를 하시게 돼서 140만 점이면 이제 9%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너스 전체 금액이 12만 6천 원인데 각각 6천 원씩 다 돌려드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보너스는 9만 원이 됩니다. 자, 똑같은 소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보를 전달한 노력으로 인해서 보너스가 많이 늘어났죠. 자, 그래서 이 정보를 알게 된 여러분들의 친구분들이 야, 그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그 정보를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알려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 그분들은 네 분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소비하시는 분이 그 다음 달에 전체 31명이 되고요. 매출 총합은 620만 점이 되는데 이건 15% 구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보너스는 93만 원. 그리고 아까처럼 각각의 몫을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받으실 보너스는 57만 원이 됩니다. 벌써 많이 뛰었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이분들이 각각 두 분씩에게 또 정보를 전달했다고 가정하면 전체 이런 방식으로 소비하시는 분이 그 다음 달에 79명이 되고요. 매출의 총합은 1580만 점이 되고 보너스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 돌려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144만 6천 원을 받으시는데 이 보너스가 이번 달만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이 노력을 내가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서 만들었더니 이 사람들이 이 제품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게 되고 그래서 이달에 나온 보너스가 다음 달에도 나오고 1년 뒤, 5년 뒤에도 계속 나온다면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은행에 10억 이상의 돈을 예금해서 나오는 이자 소득과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거죠. 에이, 이거 말이 그렇지. 그게 어떻게 매달 따박따박 나오겠니?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이트에서 취급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다 떨어지면 또 사쓰고 떨어지면 또 사쓰는 일상생활용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일상생활용품은 반드시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에 만족했다면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회원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리고 제품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곳에서 소비할 걸 이쪽으로 옮겨온다면 매출이 계속 늘어나게 되고 또 소비가 점점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매출이 점점 커져서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네트워크의 점수가 1000만 점이 넘게 되면 여러분들을 이제 실버 프로듀서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다르지만 한 1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만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이게 1년 동안에 3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골드 프로듀서가 되고요. 1년 동안 6번이 되면 이제 플래티늄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면서 이제 정식 사업자로 인정까지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플래티늄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또 어느 상황인가는 또 플래티늄이 되시는 때가 오겠죠. 자,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렇게 3분이 플래티늄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을 에머럴드라고 불러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소득은 약 연 7천에서 1억 정도의 소득이 되고요. 6명의 친구가 다 플래티늄이 되면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가 되면서 세후로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 제약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면 되고요. 그때마다 거기에 맞는 인정과 보상을 받게 되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성공시켰는가 하는 게 여러분들의 성공의 잣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일정 점수를 계산해서 1년에 한 번 이상씩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추가 보너스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요. 듣고 보니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셔서 근데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건 뭘 하는 거지? 열심히 싸들고 다니면서 파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른 마트에 가서 소비하시던 소비 패턴을 이렇게 아메이로 바꿔 쓰시는 그 순간부터 바로 여러분들의 매출이 발생하게 되고 여러분들의 사업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을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세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들도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준비에 가장 적합한 개인에게 맞는 최고의 사업 기회가 바로 아메이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요. 이 지금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을 다 알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을 가시고 차근차근 이 정보를 전달하시는 분을 통해서 알아보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업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Artistry.
터치하는 순간 프레쉬하게 비타민C 히알루론산 트리트먼트. Hi, I'm Samantha Roloff, an Amway research scientist that studies antioxidants. Have you seen an apple turn soft and brown? If so, you've witnessed free radical damage firsthand. And similar to apples, free radicals also weaken the support in skin, creating visible lines and wrinkles. Luckily, vitamin C is a wrinkle-fighting superstar with powerful antioxidants to strengthen the skin. I'm going to show you how Artistry Advanced Vitamin C plus HA treatment uses vitamin C and hyaluronic acid to help fade expression lines and boost antioxidant protection. Let me show you how with this apple. Over time, the apple's appearance will change when exposed to air. But today, I'm going to speed up the process by covering the entire apple with iodine, a natural oxidizer. See how the apple becomes brown? That's from free radical damage. In skin, free radicals contribute to aging. Now I'll put the treatment on one side of the apple and leave the other side untouched. The untreated side stays brown, but the treated side of the apple is restored and hydrated. This is because the vitamin C helps repair the damage while the HA plumps. And the treatment can do the same for your skin. Now watch as I reapply the iodine to the area of the apple protected by the treatment. The apple is prevented from further damage, and the treatment will safeguard your skin too. Artistry Advanced Vitamin C plus HA treatment gives skin the support it needs to fight wrinkle-causing free radicals for a refreshed, plump, and more youthful look. Apply this treatment after your toner and before your serum to see the results for yourself. 칼렌보그, 그의 유기농법 정신은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는 뉴트릴라이트의 변함없는 정신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 무엇을 해야 작물들을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반드시 자연 속에 해답이 있을 것이다. 유기농법의 핵심은 바로 자연 스스로 해결하도록 이끄는 것. 재배하는 작물과 늘 함께하는 주변의 생명체에서 해답을 찾아냈다. 유기농법에서 가장 큰 조력자로 바로 지렁이가 선정됐다. 지렁이는 토양을 살아 숨쉬도록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땅속 깊이 파고 들어가 토양에 공기를 불어넣고 꼬물딱꼬물딱 움직이면서 토양이 골고루 섞이도록 도와준다. 덕분에 식물들은 쉽고 단단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숨은 공로자는 무당벌레. 작물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면 무당벌레도 바빠진다. 무당벌레는 알팔파를 해치는 진드기를 하루 평균 500마리씩 잡아먹음으로써 작물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지상 최고의 감시자다. 무당벌레가 원료식물을 화학비료에서 자유롭게 해준 셈이다. 한편 자연의 균형에 맞도록 농장 곳곳에는 해충 피난소가 마련돼 있다. 이렇게 농장 한 구석에서 무당벌레와 지렁이가 땅을 지킨다. 하늘에서는 올빼미와 매가 토끼나 쥐 등이 농장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 이들 모두는 해로운 벌레와 동물들로부터 원료식물들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밭의 파수꾼들이다. 햇볕에 무르익은 건강한 대지와 자연을 벗삼아 키워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유기농법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아메이 사업의 수익의 특성과 수익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윤용호입니다. 오늘 제가 나눌 수익의 특성은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2021년도에 대한 수익인데요. 이번 수익의 특성은 초기 사업자분들하고 SP, 플래티늄, 파운더스 플래티늄 등 중견 리더분들한테 수입이 많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견 리더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동기부여가 많이 받는 방향으로 편성이 돼서 저도 많이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헤드헌팅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친척분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요즘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터뷰도 중지돼 가지고 보통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과 그다음에 시간을 투자해서 대학을 졸업합니까? 그렇죠? 근데 직장을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직장을 들어간 다음에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처럼 많은 돈을 받지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신입사원들 통계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간 경우는 한 4천만 원 정도 받고요. 그다음에 중견기업에 들어가면 한 3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작은 소기업에 들어가면 2천만 원 정도 받습니다. 우리가 아미 사업을 꾸준하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꾸준하게 진행해서 우리가 한 플래티넘 정도 되면은 대기업의 신입사원 연봉 정도 해당하는 돈을 받아요. 참 큰 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안정시켜 가서 그 플래티넘이 1년 동안 유지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은 대기업의 한 대리 정도 연봉,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에메랄드가 되면은 우리나라 10대 그룹 평균 과장 이상의 연봉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서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학교도 따지고 성적도 따지고 그 다음에 영어 점수도 따지고 여러 가지를 따지거든요. 근데 우리 아미 사업은 아무것도 안 따집니다. 그렇죠? 인간으로 탄생만 됐으면 20살만 됐으면 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가 가진 노력만으로 시간만으로 이 아미 사업을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대기업의 대리 연봉, 그 다음에 과장 이상의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수입이고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아미 사업이 왜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아미 사업이 왜 큰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시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미 사업은 우리가 기존의 가격 구조를 볼 때 원가 비중이 한 20% 그리고 광고 유통비가 한 80%에 해당되죠. 근데 아미 사업은 원가 비중을 더블, 다시 말하면 40%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아미 제품을 써본 분은 제품이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원가 비중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리고 100%에서 30%를 회원가로 할인해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남죠. 이 30%를 매달 축적해서 우리 소비자들, 사업자들에게 보너스를 되돌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고 유통비를 전략해서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기 때문에 이 수입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수입이 되는 거죠. 자, 이 30% 수입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분배를 해주는데요.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개인의 노력에 근거해서 수입을 21%를 보상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후원을 하면서 나와 같이 사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내가 배운 노하우를 그분에게 똑같이 도와줌으로써 그분을 성장시키는 그런 윈윈 구조로 됐을 때 9% 수입을 추가로 주게 돼서 30%의 보너스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보통 20만 점, 60만 점에서 2천만 점, 1000만 점까지 퍼센테이지 3%에서 21%까지 보상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20만 점 정도는 할 수 있는데 1000만 점을 어떻게 하지? 다 그렇게 걱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 1000만 점은 우리 가정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으면은 내가 사랑하는 다른 가족들, 그 다음에 이웃분들한테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품 정보 전달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점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점수와 네트워크 점수를 합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점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미 사업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unlimited income.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대리가 되면 대리에서 받는 월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이 돼도 한계가 있죠. 근데 아미 사업은 나의 노력에 따라서 무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X의 N제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X는 내가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사업자라든지 소비자의 어떤 폭의 크기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파트너를 도와가지고 그 파트너가 만든 네트워크의 성장, 다시 말하면 사업자의 소비자의 뎁스의 크기에 따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후원한 것이나 아니면 파트너를 도와서 후원해 주는 것이나 둘 다 상승관계로 보너스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무제한적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패시브 인컴, 수동적 수입 또는 인세 수입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활동을 할 때는 액티브 그러면 능동적이다, 패시브는 수동적이다는 느낌이 좀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오로지 수입에서만은 패시브 인컴이 제일 좋은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때 받는 수입을 우리가 액티브 인컴이라고 하고, 내가 움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수입을 우리가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암의 수입은 처음에 내가 노력의 결과로 봤지만은 그것이 안정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성장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안정되면서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성장이 되면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수입의 형태가 들어오는 어떤 수동적 수입, 인쇄 수입의 형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축적과 복제의 원리에 의한 건데요. 여기서 나오는 제품들은 질이 아주 좋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개를 받고 쓰지만은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이 좋아서 계속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적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열심히 이제 사업을 전달하다 보면 어떤 분은 소비자가 되고 어떤 분은 사업자가 되는데요. 그 사업을 하신 경우 그분들이 내가 배운 원리에 따라서 그분들을 우리가 가르치고 같이 사업을 하게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나와 똑같은 복제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1000만 점의 SP 네트워크를 가지게 되면은 정기 예금 이자로 우리가 환산을 할 때 한 1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10억 정도의 자산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10억을 여러분들이 적금을 해놓으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수입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1년에 1,800만 원 정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SP가 되게 되면은 1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가지는 월 150에서 200 정도의 수입을 매달 받게 된다는 거죠. 참 큰 가치입니다. 그래서 루비가 되면 크게 따라 다르겠지만 한 30억 정도의 자산 가치, 다이아몬드가 되면 100억 정도의 자산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암의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2년에서 5년 동안 한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의 그런 자산 가치를 갖게 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트랜스퍼러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상속 가능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여러분들 네트워크가 그대로 살아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정하신 단체나 다른 분에게 이 네트워크를 전체로 상속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핀 자격도 상속하게 되고요. 매달 나온 캐시플로우, 다시 말하면 수입도 상속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1년에 한 2억 정도 수입을 매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자녀에게 상속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볼까요? 갑자기 효도를 많이 하게 되고 갑자기 놀랍게 여러분에게 잘해주게 되는 놀라운 현상들이 실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여기 수단은 아니겠지만은 자녀들한테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적인 효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꼭 다이아몬드 어버브를 하는 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국제사업, 국제원 부분인데요. 여기서 국제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직접적으로 지인들을 후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국제원이라는 것은 내가 한국에 있으니까 직접 못 가실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분을 통해서 그 나라의 본사에 있는 암의 사업으로 연결해가지고 그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수입을 일정 부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회사의 후배분을 한 분을 제가 후원했는데요. 그분 공학 박사님이신데 이제 회사에 다니다가 미국의 실리콘밸리로 회사를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분이 이제 SP 플래티넘이 돼가지고 제가 매달 지금도 300불에서 한 700불 정도의 수입을 매달 받습니다. 좋겠죠? 예. 자, 다음에는 인플레이션 프리, 다시 말하면 물가 변동분을 해지하는 기능인데요. 우리 아메 사업 카탈로그를 보면은 PB하고 BB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음 보신 분들은 PBB가 뭐야?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설명을 모르신 분들 하시지만 이것은 우리 소비자 사업자를 위해서 아메이가 만들어 놓은 아주 놀라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PB는 포인트 오브 볼륨 해가지고 제품의 점수치를 나타낸 거고요. 이것은 우리가 아메이 사업에서 선정하는 모든 자격의 기준이 됩니다. 1000만 점 요리가 SP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0만 점이
PB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BB는 비즈니스 볼륨이라고 해서 사업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입의 기준이 되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1000만 네트워크가 됐을 때 PB로는 1000만이 되지만 BB로는 1600만이 되는 거죠. 1600만. 그래서 1600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너스를 1600만 기준으로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BB는 거의 고정불변의 가치를 가지지만 BB는 물가 변동에 따라서 매년 오르기 때문에 물가 변동이 되더라도 인상이 되더라도 수입을 해지해주는, 다시 말해 수입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올해 9월부터 적용되는 글로벌 보상 2021 회계연도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후원수당, 루비 보너스, 리더십 보너스, MD 보너스 우리가 코어 플랜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메랄드 보너스, 다이아몬드 보너스, 다이아몬드 플러스 보너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간 보너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올해는 이제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보너스가 많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으로 요약을 한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지금까지는 SP 이상의 핀을 보상해 줬는데 SP가 은이잖아요. 그다음 골드가 다이아몬드고, 골드가 골드핀이고, 근데 우리 올림픽에 보면은 금, 은, 동이 있잖아요. 근데 동메달을 보상을 없었다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였는지 아메 사업에서 올해 9월부터는 브론즈 빌드, 다시 말하면 동메달을 주기로 했습니다. 동메달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SP 상분들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퍼포먼스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퍼스널 그룹 성장, 프론트라인 성장, 연속 달성 보너스 등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오버분들한테는 FAA 성장 보너스라고 해서 지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올해, 지금 이번 달부터 올해 12월까지 적용되는 보너스인데요. 여러분들이 9%의 네트워크를 만들면서 새 레그가 3%의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서 브론즈 키트라고 해서 매달 그런 아메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제품들하고 감사카드하고 초이스를 추가로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지급이 되고요. 이 자격을 매달 달성하게 되면 8번 수령하게 되죠. 그러면 9%만 주고 12%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줍니다. 해당되죠. 그래서 9% 12% 해당되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저렇게 선물을 추가로 주는 제도고요. 자, 브론즈 빌더는 정식으로 핀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6%의 세레그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15%가 되면은 브론즈 빌드라고 해서 새롭게 핀으로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받는 어떻습니까? 보너스 매달 달성하는 후원 수당에 대해서 30%를 더 주게 됩니다. 자, 저희가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보통 15%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한 75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근데 30% 되면 어떻게 되죠?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이. 그래서 15%만 되더라도 올해 9월부터는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갖게 되는 놀라운 수입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브론즈 빌더는 이제 올해 9월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이 브론즈 빌더가 처음 한 달부터 시작해서 18개월 동안 안에 12번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론즈 빌더가 된 시기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12번을 달성할 달 때마다 계속해서 계속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해당될 때마다 여러분들은 보너스에서 30% 추가로 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퍼포먼스 플러스하고 퍼포먼스 엘리트 보너스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그 1000만점 SP가 되면 21% 보너스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조금 더 노력을 해가지고 1100만에서 1500만 미만일 경우,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100만 이상만 하게 되면은 루비 보너스를 해서 2%를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BV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입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1500만 PB 이상, 2000만 PB 미만으로 달성할 때는 루비 BB에 3%를 추가로 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천만 PB 이상이 달성했고 진정한 루비가 될 때는 루비 BB의 3% 했다가 루비 보너스 2%를 추가로 해가지고 총 5%의 수입을 달성하게 되죠. 이것은 BB로 계산할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천만 PB를 했다고 볼 때 2.6을 곱하면 3,200만 BB가 되거든요. 그럼 5%를 곱하면 얼마입니까? 160만 원 정도 이상의 수입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상당히 크게 늘어나죠. 자, 그러면 이 그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에서 SP로 독립한 분들은 제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플래티넘 이상의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그룹을 다 산정해 가지고 루비 PB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총합 점수를 따져 가지고 해당되는 거죠. 자, 이 퀴즈에 나온 나루비의 경우는 1,750만 BB가 돼 가지고 몇 퍼센트 적용받게 됩니까? 3%의 보너스를 추가로 적용받게 되죠. 자, 그 다음에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인데요. 우측에 보면은 코어 플랜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SP 유자격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건데 우리가 기존에 내가 1,000만 점을 해도 SP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그룹이 독립했을 때는 400만 PB 이상이 되고 두 개 그룹 이상이 독립됐을 때는 우리가 빵 PB라도 SP 유자격을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메에서 올해 9월부터 코어 플러스 보너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400만 PB 이상이 됐을 때 한 개 그룹 이상이 독립됐을 때 400만 PB 이상이 되면은 퍼스널 큐라 그래 가지고 이 자격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 보너스를 처음 볼 때 와우 이렇게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건 진짜 와우 보너스입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올해까지는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만 연말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근데 올해부터 어떻습니까? 대상자를 보십시오. 해당 회계연도 마감 기준 PT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PT가 받는 보너스입니다. PT 이상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를 받는데요. 자, 내용을 보면은 자, 작년 대비 여러분들이 그 자격을 PQ 자격을 유지만 해도 받고요. 성장했을 때 받는 보너스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PQ 조건을 달성한 달을 카운트를 해가지고요. 작년 대비 1에서 PQ가 1에서 10일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30%, 12개월이 유지된 경우는 35%, 그 다음에 1개월에서 5개가 향상됐을 때는 40%, 그 다음에 6개 성장했을 때는 50% 보너스 받게 됩니다. 자, 사례를 하나 볼게요. 자, 이분은 이제 올해 회계연도에 플래티넘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다음 회계연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해가지고 PQ를 3개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월 보너스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 가장 보통 낮은 금액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해서 산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2개월을 산정했음으로 해서 이분이 연 총계로 1,800만 원의 기본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급 비율이 어떻습니까? 플러스 3개를 했음으로 해서 하나에서 5개 성장했을 때 40%를 받잖아요. 그래서 40%를 받게 되면은 72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롭게 플래티넘이 다른 퍼센티지 핀이었다가 새롭게 플래티넘이 됐으면 어떻게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6이 됐을 때 그 기준 보너스에다가 어떻습니까? 지급 비율이 50%가 되는 거죠. 그래서 50% 보너스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는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입니다. 퍼스널 보너스 성장은 내 개인 그룹의 성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론트라인 성장은 내 파트너를 도와서 성장시키는 보너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는 내 파트너에 대한 성장에 대한 보상임으로 해서 보너스의 기준 대상 금액이 리더십 보너스하고 MD 보너스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유지한 경우에는 10%를 더 주고요. 그다음에 하나 내지 2개가 성장한 경우에는 30%, 그 다음에 6개 이상이 성장한 경우에는 70%까지 더 주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례를 볼게요. 자, 이분은 전년 회계연도에 6개씩에서 에메랄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올해 회계연도에 같은 에메랄드인데 한 분이 4개를 Q를 더했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리더십 보너스가 2,850만 원에다가 MD 보너스가 350만 원에서 총 어떻습니까? 3,200만 원이 기준 보너스 금액이 되고요. 그 다음에 4개가 성장했음으로 해서 3개에서 5개 성장할 때 50%를 더 주잖아요. 그래서 50% 성장 금액이 1,60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거죠.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V 조건이라 그래가지고 보통 파운더스 플래티넘 할 때는 우리가 12개월을 전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V 조건은 뭐냐면 내가 10개를 파트너가 10개를 유지했는데 연간 합계로 인해서 120%에 해당하는 1억 4,400 금액이 되거나 아니면 퍼스널 그룹을, 동땡 그룹을 제외하고 1억 2천 PB가 됐을 때도 12개를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10개를, 내 파트너가 10개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해당되는 조건이 되면은 12개로 인정을 해서 플러스 6개로 계산을 해주는 개념이죠. 자, 그래서 퍼스널 그룹 성장하고 프론타인 성장은 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파트너의 성장까지 도움으로써 둘 다 같이 윈윈하는 그런 수익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속 달성 보너스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좌측의 첫 해 최초 달성 시는 여러분들이 플래티넘을 처음 달성하면 240만 원을, 파운더스 플래티넘을 달성하면 480만 원을, 사파이어 달성하면 640만 원을 받고 다이아몬드 달성하면 2천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자격을 재달성한 경우만 해도 플러스로 추가 달성, 연속 달성 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다음에는 FAA 성장 보너스인데요. 이것은 이제 다이아몬드 어버브들한테 주는 성장 보너스인데 내 네트워크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4대 이상 되고 그 다음에 FA 점수가 10점 이상 됐을 때 그 레그 수하고 FA 점수를 산정해 가지고 200%부터 유지됐을 때는 200에서 750%까지 그 다음에 1점 이상 상승만 되더라도 400에서 1500%까지 보너스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보너스는 워낙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이아몬드를 근접해 주시면 다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드린 그 코어 보너스를 한눈에 살펴보게 되면요. SP는 퍼포먼스하고 엘리트 보너스를 받지만 플래티넘부터 수입이 확 늘어나게, 보너스가 늘어나게 되죠. 이것이 올해 수입의 특성인데요. 플래티넘 정도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올해 수입에 대비 한 50% 수입이 늘어나요. 상당히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메 사업은 중견 리더들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상해주고 수입을 커주는 방향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메 사업 수익 구조에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메 사업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어떻습니까? 네트워크를 만들고 SP가 되고 플래티넘이 되고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서 거의 한 6천만 원 정도 수입을 갖게 되는 아주 놀라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이 수익이 전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또 여행 보너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메 사업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이 수익이 여러분을 많이 가져가는 수입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수입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인쇄 수입으로 삼음으로써 이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희망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